자, 이번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뭐 특별히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전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초기 부분에 뭐 또 중간일 수도 있겠지만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그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그 중요한 데 집중을 해서 원하는 패턴들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죠. 저 오늘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스타일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익숙한 라이브러리 그걸 집중적으로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게 그 스캐터 플롯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스캐터 플롯. 저 두 개의 변수를 관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는 게 신텍스도 간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수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셋에 많은 변수가 있고 파생 변수들도 들어있고 하다면 거기서 이제 모든 변수들의 조합들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변수를 우선해서 먼저 이제 핵심 변수 찾아놓고 그것만 먼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특히 슈퍼바이즈 러닝에 적합한 그러니까 뭐 y 값이라고도 하고 타겟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타겟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개 변수를 한 세트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세 개를 돌아가면서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보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변수를 꼭 세 개까지만. 왜? 더 많아지면 복잡해서 머리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또 3D 플롯은 쓰질 않습니다. 왜? 그려봐야 예쁘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고 패턴이 사실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데이터는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가져옵니다. 블로그에 그 데이터 올려놨는데 CSV 파일이고요. 보면 이 형태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온라인 쇼핑 그 쇼핑몰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고객들의 연령, 성별, 그다음에 서베이로부터 가져온 하이트하고 웨이트, 키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품목, 스타벅스 그리고 책, 이 두 가지 종류의 품목들에 대한 구매액을 집계를 해놓은 이 형태의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여기서 데이터는 지금 5천 건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부터 익숙한 라이브러리를 집중적으로 쓴다. 뭘 쓰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익숙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볼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숫자로 돼 있는 그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 변수들 특히 이제 두 개씩 조합으로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패턴은 뭐 가장 단순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유용하죠. 이제 여기서 보면 스타벅스 금액하고 그 다음에 책의 금액 이 두 가지를 그냥 스캐터 플롯으로 그렸어요. 이때는 누가 독립변수, 누가 종속변수 이런 관계는 설정해 놓은 적이 없죠. 사실은 뭐 지금 데이터 분석에서는 연령을 보고 싶습니다. 연령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는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연령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책하고 스타벅스의 구매액이 어떤 관계를 보이느냐를 분석하고는 문제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우선은 독립변수들 중에서 일부인 책과 스타벅스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이 형태로 스캐터 함수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그립니다. 축을 구별해 주는 것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혼동 안 하게끔 적어줬습니다만은 라벨에다 표시를 해서 자, 일단 이렇게 그려놓는 게 가장 기본 패턴이죠. 조금 더 손을 대볼까요? 알파 옵션을 줍니다. S는 5, 알파는 0.2 해서 자, 뭐가 달라졌나요? 점이 좀 작아졌어요. 그죠? 이 마크가 작아지면서 좀 더 진하게 보이는 부분하고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찍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면서 밀집되어 있는 곳과 아닌 곳들이 구별될 수 있는 거죠. 그림상으로 위하고 차이는 자, 이제는
스타벅스 안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책을 전혀 안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구나. 0이 있고 약간의 공백을 두고, 그죠? 금액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금액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크게 보면, 아, 이게 약간 샀으면 조금 더 이제 이 두 가지 품목 간의 관계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선형적인 관계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투명도 옵션을 이용을 해서 밀집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조금 더 그 밀집도를 전체 분포하고 비슷하게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겹치는 점 위에 똑같이 여러 번 찍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터 함수를 씁니다. 여기서는 지금 내장되는 지터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 함수로 RZ라는 걸 썼어요. RZ는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약간 틀어주는 함수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약간 틀어주는, 그래서 민맥스 조정을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약간 틀어주는 그 형태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 점 찍히는 좌표를 약간 틀어주는 거죠. 얼마나 틀어주냐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지금 뭐 대략 대충 좀 흩어놔도, 약간만 흩어놔도 점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 다 전혀 안 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편해졌어요. 전체 분포가 한눈에 좀 보입니다. 자, 이때 이제 만일 타겟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에서 타겟을 쓰고자 하는 그런 변수가 있다면 이 타겟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겠죠. X축, Y축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색깔로 구별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색깔로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는 색깔에 대해서 구분점을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딱 두 가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구별해서 쓰기 위해서 타겟인 연령을 미디언보다 크면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빨간색, 나이가 적으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미리 미디언을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미리 구해놓은 벡터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블루 쪽이 0, 반대로 얘기를 하면 레드 쪽이 올드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쪽. 자, 이걸 어디다가 다른 데다 적기가 귀찮으니까, 근데 잊어버리면 한눈에 안 보이니까 위에 타이틀로 달아버렸어요. 이 분석의 주제가 뭐였는지 무시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자기만 인지를 하면 되니까, 알면 되니까 이때는 파란색으로 달았습니다. 파란색으로 0. 자, 이제 구별이 되죠. 이 형태로 두 개의 변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독립변수 성격의 두 개의 변수의 교차표 성격의 스캐터 플롯, 전체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서 고객들이 어디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데다가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또는 알고 싶은 타겟 변수, 관심 있는 그 변수 연령이었는데, 여기서는 뭐 예제니까 연령을 색상으로 구별을 해줬죠. 자, 이제 보입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다르게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시각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하니까 이제, 그리고 그리는 신텍스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매플로립의 스캐터 플롯 함수를 씁니다. 스캐터 함수를 쓰지만 C본도 좋은 그 시각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판다스의 플로팅도 뭐 매플로립 기반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걸 써도 상관이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익숙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다양한 변수들을, 왜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해나가는 게, 그리고 어떤 변수들은 쓸모가 있는지,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신텍스 찾느라고 또는 뭐 라이브러리마다 설정 바꾸느라고 구글 검색한다고 시간을 다 보낼 여유가 실전을 하면서는 별로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보조선을 씁니다, 저는. 근데 이 보조선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시각적인 판단을 훨씬 더 쉽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려놓고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 금방 이 의미를 다시 머릿속에 재빠르게 그 복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리 보조선을 그려놓으면 지금처럼 여기까지가 20% 그리고 여기까지가 20% 이쪽이 지금 양쪽 다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이런 패턴을 미리 이제 보조선으로 정리를 해두면 두고 나중에도 다시 볼 때 쉽게 다시 이 전체 패턴을 인지를 할 수가 있죠. 복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AX V라인 그다음에 H라인 해서 가로 세로에 보조선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색깔을 우리가 그 에이지 연령을 표시하기 위해서 타겟 변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색깔하고 다른 종류 색깔을 여기서 오렌지를 썼습니다. 오렌지색으로 그리고 라인 스타일은 땡땡 콜론입니다. 그죠? 이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 촘촘한 점선으로 보조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만 남겨놓고 스크립트하고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오렌지 라인이 보였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렌지 라인은 20%다 메모를 해뒀습니다. 어디다? 타이틀에다가.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거는 뭐였나 한번 뭐 연습 문제지만 정리를 해보면 서적 구매가 전혀 없는 고객들이 다수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구매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약간이라도 있는. 이제 이 고객들은 연습 문제지만 여성 고객들이었어요. 이 여성분들이 스타벅스는 뭐 젊은 여성분들인데 대부분 고객들이 약간이라도 있는 그런 패턴을 보였죠. 그리고 젊은 여성 쪽에서 스타벅스하고 서적 모두의 구매 금액이 큰 경우가 여기 보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와 서적 모두 구매한 적어도 요 부분까지의 집단에서는 그죠? 이 외곽을 제외한 이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두 변수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이 관계를 찾았으면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파생 변수를 만들거나 변수를 재정의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쉽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탐색적 분석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평균을 그리거나 평균을 보거나 뭐 점이 얼마 찍혔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이상의 역할을 그 전체 분석 과정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시각적인 툴을 사용을 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번째 팁은 자, 변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수백 개인 경우도 있고 수십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타겟 변수가 있지만 독립 변수는 굉장히 뭐 피처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많은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본다. 단순히 콜레이션을 본다든지 또는 뭐 분포를 본다, 히스토그램을 그거 가지고는 전체적인 구조가 머리에 와닿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변수들 중에 뭘 먼저 볼 거냐? 시간이 없으면 그 중에 일부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전에선 그렇죠. 핵심 변수를 골라야 됩니다. 특히 이제 타겟이 있는 경우라면 그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타겟하고의 관련성이 큰 변수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어떤 모델링 방식이 유용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모델링 방식을 사용을 해서 타겟 변수하고의 관계를 파악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뭐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들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원투원으로 코릴레이션을 볼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사실 이 대부분의 실전 문제에서의 데이터들 자체가 타겟 변수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 입력 변수 또는 뭐 독립 변수하고의 관계가 선형적이거나 전역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단계에 있으니까 탐색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보다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면 랜덤 포레스트나 캣 부스트를 써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그 랜덤 포레스트가 그 자동으로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인코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캣 부스트를 가지고 더미 베리어블 신경 안 쓰면서 자동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는 그 모델이 아니에요. 아직은 모델이 아니고 변수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는 것뿐이죠. 뭐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설명드릴 건 아니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디시전 트리를 그리고 입력 변수를 집어넣고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데 이제 맥스텝스를 3 정도로 해서 부시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디시전 트리 만들어진 거를 그려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연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연령이라는 게 이제 숫자 변수니까 리그레서를 썼죠. 디시전 트리. 그랬을 때 하이트 대세를 가르는 데는 하이트가 1등 우선 그 다음에 어마운트 북 왜 나이가 많은 쪽을 볼 때는 어마운트 북이 하이트 다음으로 영향도가 있는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스플릿을 해나가죠. 디시전 트리는 전역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별로 다른 관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그 디시전 트리도 변수 중요도에 대한 그 값을 구하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variable importance를 디시전 트리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놓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숫자도 뽑아놓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 맥스텝스를 3으로 했고 3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일부의 치우쳐진 모습 그래서 제일 센 놈, 그 다음 센 놈 이런 형태로만 그려지고 끝났기 때문에 좀 불안하단 말이죠.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지엽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맥스텝스를 좀 더 키워봅니다. 부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창한 그죠? 울창한 트리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 울창한 트리에 대해서도 다시 변수 중요도를 뽑을 수 있었겠죠. 이 또 숫자로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플로팅을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렸죠. 하이트가 보니까 0.6이 넘어요. 그죠? 키가 연령하고 지금 제일 관련이 큰 변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마운트 북 그래서 서적 구매 금액이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였어요. 뭐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 연령하고 키가 그렇게 큰 관계가 있겠나? 이 가짜 데이터셋이니까 그건 따지지 말자고요. 자, 여하간 어느 변수가 더 중요한지를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디시전 트리가 좀 불안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가장 센 걸 하나로 스플릿하고 또 스플릿하고 하는 방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우리가 이제 모델링에 사용할 때도 오버피팅이 쉽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캣부스트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한번 동원을 해봅니다. 캣부스트는 트리를 여러 개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트리는 어떤 변수는 포함하지 어떤 피처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돌아간 트리가 전체 모델 안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캣부스트를 만들기 위한 변수 중요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을 덜 놓칠 가능성이 크겠죠. 좀 더 믿음직스럽단 말이죠. 그죠? 한두 개의 핵심 변수 외에 나머지 변수들의 중요도를 무시하는, 지나치게 무시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핵심 변수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시켜 줄 수가 있겠죠. 다만 이걸 돌리려고 하면 여기 이제 이터레이션 300 정도를 했고 변수는 겨우 한 너댓 개밖에 없지만 이걸 돌리려고 하면 리소스가 그만큼 더 들어가긴 하겠죠. 자, 이건 이제 캣부스트 리그레서를 썼습니다. 디시전 트리 대신에 캣부스트 리그레서를 캣부스트 라이브러리로부터 가져다가 썼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학습 과정이었고, 그죠? 여기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작은 데이터셋이니까 5,000건 정도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몇 분 정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역시 캣부스트도 변수 중요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중요도를 뽑아다가 그죠? 피처 임포턴스 값을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컬럼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제 라운드 처리까지 해주고 딱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하이트, 어마운트 북 순서는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숫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던 하이트하고 어마운트 북 이 조금 더 셌던 변수들 특히 이제 하이트
하이트가 이제 고평가됐었다고 보입니다. 디시전 트리에서. 왜냐면 하이트가 없어도 다른 것들 가지고도 상당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트가 모델을 만드는데 트리에서는 집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과도하게 평가가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이트는 줄어들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테이블로 보면 이 형태 52% 정도 돼서 60%가 넘었던 하이트의 디시전 트리에서의 전수 중요도보다는 덜 중요하게 보입니다. 어쨌건 순서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면 하이트하고 만일 두 번째까지 봐야 된다면 스캐터 플롯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이트하고 어마운트 북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전체 그림에서의 핵심이구나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있었죠. 자, 이제 핵심 변수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스캐터 플롯을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그려봐야겠죠. 변수가 수십 개 있었다면 뭘 가지고 먼저 그려야 전체 윤곽이 보일지 몰랐을 텐데 이 작업을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변수 중요도를 뽑아서 뭐부터 봐야 돼 하는 걸 이제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변수를 우리가 딱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100개쯤 있었다 피처가 그러면 그 100개의 변수들 중에서 상위 한 10개 정도만 교차로 이들 간의 관계를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스캐터 플롯 그려야 될 대상은 꽤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도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거니까 뭐 마구잡이로 그리는 대신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돼요. 그래서 XY축을 정하는 기준 이 두 개가 어차피 독립변수기 때문에 중요도 1순위를 항상 X축에 그 다음에 2등은 Y축에 또는 상대적으로 변수 중요도가 높은 녀석을 X축에 그 다음을 Y축에 이런 식의 이제 규칙을 정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서 그려보면 하이트하고 어마운트 북이죠. 보면 하이트 1순위, 어마운트 북 2순위. 자, 그림이 어떻게 됐죠? 똑같은 스캐터 플롯을 그렸습니다만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하이트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쪽 이제 빨간 사람들이 젊은 여성 고객들이었어요. 그리고 파란 쪽이 파란 쪽이 이제 젊은 여성 고객들이었고 빨간 쪽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여성 고객들이었습니다. 이 두 개 구별해 놓고 보니까 완전히 이런 선 하나를 놓고 약간 이게 만약 이렇게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선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한 변수만 있으면 끝이죠. 두 번째 중요한 변수인 북도 의미가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봐도 이런 식의 이제 그림으로 구별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스캐터 플롯의 전체의 구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제 상위 20% 양쪽 잘라놓은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거의 빨간색.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여성 고객들이 포진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팁입니다. 세 개의 변수를 한 세트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너무 여러 개 변수를 한 번에 그리지 않는다. 왜? 그려봐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3D 플롯은 절대 안 쓴다. 왜?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약간 바꿔보죠. 타겟 변수를 age를 연속적인 값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색상을 연속적인 값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 age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꿔주고 민맥 스케일링을 해서 그 다음에 빨간색이 RGB에서 레드 쪽의 좌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1번이 되도록 1값을 갖도록 그리고 그 반대값 이래서 빼줘서 파란색 쪽으로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파란색을 갖도록 요렇게 이제 그 벡터를 하나 만들어 주죠. 리스트를 그래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세 개를 그린다고 했기 때문에 서브 플롯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그 다음에 그리는 건 하이트, 어마운트, 북, 그죠? 웨이트, 어마운트, 북, 그 다음에 하이트, 웨이트 이렇게 해서요. 자, 보조선 그릴 때는 80%를 지점, 그러니까 상위 20%가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각 축에 대해서 np.percentile 그래서 퍼센타일 함수를 적용을 해서 80% 사실은 뭐 큰 값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 지점
찾아서 그렸죠. 자, 결과는 이 형태입니다. 하이트하고 어마운트 북 가장 명확하게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때는 지금 우리가 연속적인 값으로 색깔을 표시했기 때문에 블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웨이트하고 어마운트 북 웨이트도 하이트만큼이나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모습을 약간 보여준다. 그죠? 웨이트가 조금 더 많은 쪽에서 웨이트 좀 더 큰 쪽에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진하는 모습. 덜 선명하지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이트와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중요했던 웨이트하고 그래서 신장하고 체중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쪽에서도 지금 하이트가 크고 웨이트가 조금 더 높은 이쪽에 빨간색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이건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개를 굳이 번거롭게 그려야 돼? 그냥 3D 플롯으로 X, Y, Z축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눈에서 패턴을 위에 이 세 개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냐? 안 되면 회전을 좀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MPL 툴키트 라이브러리에서 M+3D라는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3D 플러스 그려봤습니다. 자, X축, Y축, Z축이에요. 그죠? 이쪽은 체중이고요. 순서대로 X, Y, Z 해서 그렸습니다. 그죠? 잘 보이나요? 느낌은 오는데 선명도가 떨어져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알파 조절하고 사이즈 키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회전을 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자,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스타일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효율적으로 빨리 중요한 패턴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 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세 가지 팁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익숙한 라이브러리를 집중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된 패턴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그걸 주로 쓴다. 그죠? 저는 스캐터 플롯이었어요. 그리고 핵심 변수에 집중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변수가 뭔지를 자동으로 찾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디시전 트리하고 캡 부스트를 주로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3D 플롯 그런 건 안 그린다. 그 대신 세 개 변수 정도까지는 한 장에 옆으로 비교를 해서 교차로 그려본다 이거죠. 3D 플롯은 안 쓴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파이썬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탐색적 분석을 진행하는데 실전에서 팁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실전에서 예쁘게 색깔 칠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 저도 지금 예쁘게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초기 EDA 이때는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보여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용이에요. 분석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그리거나 색칠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안 중요한 정보는 뒤로 미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아주 극명한 패턴을 빠르게 찾아내려고 이걸 하는 거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